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상당히 양도세 중과 종료라는 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지금 압박감을 가하고 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카드에서 나온 규제가 아니다. 이제 묘수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죠.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새로운 정책을 낸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정부 정책 유예가 이제 끝나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중과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규제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어떤 카드를 꺼낸 것도 아니에요. 2026년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다. 이전 정부부터 이게 딱 정해놓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규제, 지금 네 번의 규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또 규제 카드를 꺼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을 넣어가듯이 기존에 세팅된 이 시행 규칙들 그냥 그대로 오픈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좀 다소 덜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 시장에서 더해지는 어떤 압박감들, 특별히 이 다주택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물량을 지금 쥐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거의 뭐 주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닥 이 기저에 있는 모든 부동산 흐름들을 다 그냥 혼자 가져다 보니까 결국 뭐 가격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던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죠. 근데 이제 이 중과세 세율이 이제 이전에 정해진 대로 부활이 돼버리니까 상당 부분 지금 3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30% 이상 물어야 되는 엄청난 지금 이 부담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결국 이제 5월 9일 데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뭐 상당히 눈치 작전 타임라인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제 거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으면 정말 뭐 엄청난 세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이모저모 짱구를 굴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거의 이제 원봉입니다. 원봉. 원천봉쇄입니다. 가계약, 그러니까 가계약 형태로 슬쩍 그냥 걸쳐 놓으면 그냥 바람 부는 거 살짝 들어 누워 가지고 피해서 그 바람 딱 지나가면 다시 일어서서 뭔가 집값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스터 플랜은 끝난 거고요. 가계약 인정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테러를 또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매매계약 체결 후에 4개월에서 6개월 내 양도해야 면제를 해주겠다는 또 이제 테러로 열어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길이 딱 지금 열린 겁니다. 자, 빨리 과감하게 팔든지 아니면 그냥 세금을 맞든지. 근데 세금을 그냥 오롯이 맞을 사람은 아니 시세 차익이 10억이 나는데 8억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냥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급박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아파트, 서울 아파트 특별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노도강에 여러 군데 다 찍어 놓은 아파트들 빨리빨리 털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 정책 자체가 네 번의 이 부동산 규제가 나왔는데 그 규제보다 더 센 거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구체적인 어떤 내상을 콱 입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광도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뭐 다주택자들이 이제 볼멘소리 하면서 아, 이 정책 너무 과하다. 이거 다주택자들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하는 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아니 정작 피눈물 흘리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을 제대로 마련을 못해서 너무 고가에 올려쳐놓은 그 집 때문에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자녀도 포기해야 되고 가정도 포기해야 되는 그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정책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제 살짝 테러를 열어줬는데 실거주 유예로 이 테러를 열어줬죠. 무주택자에게는 일단 갭 투자 한시적으로 허용했고요. 다주택자도 역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양도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실거주 의무도 유예를 해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주택자가 일단은 어찌 보면 이 꽉 먹고 알 먹기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관망하고 있었는데 무주택자가 이제 전세보증금 활용할 수 있는 한 2년간 한시적 허용을 통해 가지고 뭐 기회를 일단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매도를 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임차인을 끼고 있다면 임차인이 퇴거 시점까지 유예해 주겠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잔금 납부 및 등기 접수 기한 부여를 했죠. 4개월 정도. 그 외의 지역은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테러가 조금씩 열리니까 이거 완전히 꽉 막혔던 경색 국면이 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월 9일부터 2월 13일 한 일주일 7일간의 기록을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물 변동폭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넘버링이 바뀌죠. 59,000, 6만, 6만 1,000, 6만 2,000, 6만 3천 건까지 왔어요. 자, 설날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5, 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거 6만 3천이 거의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거 버텼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7만 건에서 8만 건까지 그냥 대폭 매물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를 볼까요? 1월 달에 5만 6천 건이었는데 지금 2월 넘어가면서 6만 3천 건으로 부쩍 올라서고 있죠.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주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용오름처럼 그냥 쭉 하고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매물 추이가 급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매도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 그리고 이 위축된 상황을 계속적인 어떤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정책,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또 그 항의도 살짝 받아줬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유예 4개월에서 6개월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꽉 막혀 있었던 매물들이 63,745건까지 그냥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번 또 이 규제가 굉장히 묘수인 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매도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묶어놓은 어떤 부분도 있어요. 특히 정부가 임차 기간 동안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매물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고 조건이 있죠.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끼어 있는 그런 어떤 임차인을 두고 있는 임대인일 때에 유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건 묘수다. 왜냐하면 매수자를 일단 실수요자는 무주택자에 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유주택자가 뭐 갈아타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뱉어놓은 어떤 매물을 잡아가기보다는 무주택자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면 상당 부분 좀 매수할 여력도 생겨날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작동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더 버티고 오히려 뭐 신고가 운운하고 뭐 최고가 운운하게 된다면 뭐 할 수 없죠. 5월 9일 딱 지나면 양도세 중과 플러스 알파 보유세까지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지금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 다주택자들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재산세 세율 0.4% 수준이고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경우는 1%, 다주택자가 무려 최대 보유세가 5%입니다. 지금 보유세 1%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5%가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끝까지 내가 내 집 내가 어떻게 장만해가지고 시세 차익 최대한 벌려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 하면 결국 계속해서 집값 펌프질 할수록 반대적으로 양도세 중과 플러스 알파 보유세까지 떠안게 되는 그런 엄청난 지금 부담감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유세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5%에서 2%에서 3% 정도 올려버려. 이러면 이제 거의 최고 8% 보유세를 물릴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면 거의 그냥 비명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돌아오는 보유세가 8%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내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매년 돌아오는 샌드백입니다. 내가 딱 힘을 저장하고 있다가 주먹에 샌드백이 날아오면 딱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쳐내는데 보유세가 점점 늘어나. 샌드백 무게가 점점 무거운 무게로 계속해서 얼굴을 향해서 날아오면 더 이상 쳐낼 수 있는 힘을 소실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수단은 뭐 법 개정 필요 없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하면 돼요. 계속해서 나 이 집값 포기 못해. 호가 올려. 기대심이 더 그냥 받쳐줘가지고 계속 불꽃놀이 터트리자. 신고가 최고가 찍을수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해 60%대로 동결됐는데 이거 20% 혹은 40% 더 늘려버리면 100% 만약에 상향할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일단 샘플로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인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적용하면 6억 되지 않습니까? 100% 상향할 경우는 10억으로 늘어나고요. 세부담이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 집값 내리든지 올리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수위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라 라는 그런 또 시그널이 그대로 그냥 전해져 오는 거거든요. 지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21년이 95%, 2022년 지나서 60%, 지금까지 지금 6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전에 95%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요거는 상향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30% 아니면 뭐 40% 올릴 가능성 많거든요. 집값이 안 잡히면 이건 이제 보유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정시장가액 조정 시 보유세 상승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반포자의 아크로리버파크, 레멘퍼스테이지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 매년 엄청나게 다가오는 보유세 압박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쪼여올 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0%포인트 오르면 수백만원 세부담을 그것도 매년 감당을 해야 돼요. 뭐 그까짓 거 내가 뭐 집값 계속해서 오를 건데 그 정도면 뭐 내가 쳐낼 수 있겠지.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년 돌아오는 보유세가 수백만 원이 돼버리면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라는 카드가 얼마나 묘수인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고, 끝에 가서는 기승전 보유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시장이 그 흐름대로 상당 부분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은 그런 요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정부가 뭔가 좀 순차적으로 정리하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와 있는 건데, 뭐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정부를 이길 수 있는 또 이 개인 다주택자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규제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물론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있을 수는 또 없겠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뭔가 이 가격이 왜곡되고 집값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 본말이 전도된 엄청난 고가에 물린 이 집값들, 결국 이거 다 부채로 물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가격이 떨어져 줘야 안정적 공급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몇십 년, 거의 30년 동안입니다. 30년 동안 이게 지금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가치가
거의 뭐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 과연 이 금융시장에서의 성공 플러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올 것인지, 아니면 금융시장만 뭐 굉장히 단단하게 차곡차곡 스탯을 쌓아 나가는데 반대편에서 부동산이 그냥 해집고 모든 걸 그냥 재뿌리는 그런 어떤, 부동산이 일단 폭등하고 집값을 못 잡으면요, 이거 아무리 금융시장 튼튼하게 스탯을 쌓아 나가도 결국에는 부동산 이 와르르 무너지는 리스크는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결국 경제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을 그런 어떤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서 금매 나와도 그림의 떡입니다. 무주택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호가를 낮춰도 그동안 올랐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폭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폭락이라는 얘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자체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너무 근거 없이 올랐던 그 집값들이 내려간다는 건 그건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노도강 신고가 저쩌고 운운하는데 계속 신고가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유세 부분까지도 좁혀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번에 나온 양도세 중과 종료 카드는 굉장한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이게 다양한 효과들이 굉장히 많다. 기존의 정책 그대로 미룬 거고, 너무 과하다는 볼멘 소리? 그래 실거주 유예해 줄게. 테러 터졌습니다. 매수자 결국 무주택자로 한정돼 가지고 임차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많고, 가격 안 떨어지면 이제 기승전 보유세로 갈 가능성 많고, 가격 떨어지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안정적 가격으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 높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송파구 헬리오시티 역시 지금 29억까지 낮춘 매물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 역시도 80억대 초반에 80억 이거는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거 빌딩 값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 값이 80억이 뭡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어떤 좋은 출발점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그널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되죠. 근데 계속 신고가를 운운하는 또 이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보유세 부분도 지금 의식을 못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거 그냥 뭐 뒤통수 맞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서울 아파트 값 묘수다라는 어떤 그 해석 그 5번째,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안정적 공급 물량으로 늘어날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폭이 2주째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에서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관건은 가격이죠. 여전히 비싸다. 더 내려와야 된다. 더 내려와야 된다. 호가를 낮춘 매물, 그냥 눈치 보기 작전, 관망세, 결국 이거 지나가리라 라는 어떤 기대 심리, 요거 이제 다 없어져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져야 됩니다. 가격이 좀 휘청거릴 정도로 크게 떨어져 줘야만 그동안 근거 없이 올라왔던 이 가격대가 다시 정상가로 그 궤적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단편적으로 미국 이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호가로 기대 심리로 버텨왔던 시장이 어떤 수순을 맞이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서학개미들이 비명 난리 났습니다. 매일매일 떨어져요. 미국장이 작년만 해도 뭐 거의 뭐 불기둥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박 노린 서학개미들 지금 급락에 비명이 지르고 있고요. 60% 근데 폭락해도 또 삽니다. 왜? 물타기 해야 되니까. 물타기 하면 뭡니까? 내가 1억에 샀어. 근데 이게 8천만 원에 떨어지네? 근데 100주를 샀는데 그거를 내가 더 사가지고 한 200주를 더 삽니다. 80만 원에. 그러면 평당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낮은 평당가 1억에 샀던 거를 8천만 원에 계속해서 사들이게 된다면 뭐 좀 탈출 기미가 조금 기준이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지금 아파트 2021년에 연끌해가지고 사신 분들 지금 79%가 마이너스입니다. 고점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타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 딱 그냥
뭐 세팅되어 있는 집값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뭐 빠져나올 이제 뭐 도리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서학개미들도 지금 빠져나오기 지금 힘들어요. 거의 이제 60% 작년 고점 대비 60%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가서는 그동안 이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 심리와 그리고 많은 말들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뭐 호카스 비슷하게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번에 나스닥은 뭐 올해 2026년에 뭐 거의 20% 이상 더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꼬라박고 있다는 얘기. 아파트 시장 똑같습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951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고, 결국 매물이 하루에 1,400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 당연히 아파트 거래 금액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나스닥 시장과 지금 한국 아파트의 고점에 물린 아파트 상당히 좀 비슷한 어떤 궤적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 여력 여전하고요. 코스피 7천 시대에 열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투자 예탁금은 뭐 103조에서 지금 31조, 그 다음에 연초에 각각 15조, 4조씩 뭐 늘 정도로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간다? 한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들이 어디로 간다? 결국 금융시장으로 간다. 라는 딱 선제 지표가 그대로 금융시장의 어떤 이 변동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이전에 여러분들이 잡지 못했던 기회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 보유세 부분, 지금 최대 보유세가 지금 5%입니다. 근데 이게 2%, 3% 정도 올리면 이게 8%까지 되죠. 집값이 잡히지 않고 여전히 최고가를 누르고 있다면 앞으로 기승전 결국 보유세까지 가게 되는, 이 지금 수술입니다. 그냥 그대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결국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또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때보다도 매도자, 다주택자가 좀 불리한 시장인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